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8페이지 단독행위 특징을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기는 버거워요. 내용이 어렵거든. 왜냐하면 뒤에 있는 게 다 나와 있거든. 또 한 번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내용이 있나 보다 보시고 나중에 복습할 때 보시면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기 때문에 복습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찾아놔서 정리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독행위 특징 1번, 2번 보시겠습니다. 단독행위 특징. 자, 단독행위는요, 아무 때나 할 수 없어. 아까 뭐라고? 계약은 자유롭죠? 계약 자유. 내 방 책상. 단독행위 그렇잖아요. 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 여부가 내가 원할 때만 할 수 있어요. 원치 않으면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독행위는 반드시 당사자 의사보다는 법의 규정이 있어야 돼. 이런 것을 말한다고 단독행위 법정주의. 단독행위 법정주의. 우리가 예전에 좀 배웠죠? 죄형 법정주의. 그래서 단독행위는 뭐라고?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 해제 취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죠? 계약을 해놓고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무 때나 해제하고 아무 때나 철회하고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법에 있을 때만 돼요. 그러니까 계약은 하면 지켜야 돼요. 물릴 수 없어요. 그게 사회의 기본 신용이잖아.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래 말래는 내 마음이지만 이미 체결하면 지켜야 돼. 그러나 단독행위는 반드시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해제, 취소, 철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어려운 말로 말한다고 단독행위 법정지. 단독행위 뜻이 뭐죠? 법에 정해진 것만 인정된다.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은 다르기 때문에 민법의 계약 규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쌍방적, 서로 밀고 당겨. 따라서 단독행위에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원리가 달라요. 단독행위는 일방적이고 계약은 쌍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약과 단독행위는 법의 규율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민법의 계약 해제 같은 단독행위는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해제는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해제가 단독행위거든. 해제와 계약은 다르다. 그래서 해제 즉 단독행위는 또는 취소에는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중요하다. 나중에 이제 계약법에서 좀 자세히 배웁니다. 자, 단독행위 법정주의. 두 번째, 단독행위는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을 못 붙여요. 안 배웠죠? 조건기한? 단독행위에 일방적인 행위에 조건기한을 붙이게 되면요, 상대방이 불려서 안 돼요. 그죠? 계약을 취소하면서 해제하면서 조건 달아 안 돼요. 그런데 붙일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 상대방이 불리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보시면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에 친하지 않아. 좀 문학적 표현이라 어려운 말이에요. 친하지 않아. 그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조건기를 못 붙이지만 친하지 않아. 멀어.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채무의 면제 유정. 채무를 면해주면서 유언을 정의하면서 아까 유정 배웠죠? 내가 죽거든 아파트 너 줄게. 그 대신 내 애가 어리니까 애 좀 봐줘. 이렇게. 애 좀 돌봐줘. 대학 갈 때까지만. 이런 것이 유증인데 여기는 조건을 붙여도 괜찮죠? 아파트를 내가 한 채 줄게. 내가 죽거든. 내가 애를 못 키우고 죽습니다. 병이 걸려서. 근데 이제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죠. 이제 집안에 어른한테 부탁합니다. 내가 죽거든. 아파트를 너 줄게. 그러면 너는 아파트를 가지면서 우리 애 좀 키워줘. 최소한 대학교 갈 때까지만. 이런 것이 유증이죠. 유증에는 조건을 붙여도 되죠. 자, 다시 한번 단독행위는 법정주의가 적용되고 단독행위는 계약과 다름으로 단독행위에 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러나 단독행위에도 조건기한을 못 붙여. 그러나 예외적으로 두 가지는 가능하다. 채무를 면제해 줄 때 또는 이혼을 증여할 때는 붙여도 상대방이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부터 배우게 되는 2번에 상대방 없다. 엄청 중요하네요. 아까 유죄법 배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느낌이 잘 안 와요. 상대방이 없다. 그러니까 유언을 쓰기만 하면 돼. 재단법에 설립하면 돼요. 소유권 포기는 내 마음이죠. 이 상대방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우리 촬영하시는 박 PD께서 밑에 거 보지 말라. 왜? 안경 그늘이 비어서 다크서클처럼 보인다 그래서 역시 전문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보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요. 자, 이 단독행위에 대해서 6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이시죠? 크게 6가지. 상대방 없습니다. 빨리 동그라미 유죄포. 유죄포 외우십니다. 뭐가 있죠? 유언. 재단 범위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유죄포. 없는 게 외워돼요. 없는 거. 있는 거 외우지 마. 있는 건 저도 잘 안 외워요. 못 외워요. 대충 보시면 해제, 취소, 면제, 철회, 상계도의 추인 이 많이 있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돼. 뭐만 외워? 없는 거 3가지는 외워야 돼. 유죄포,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가 있습니다.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유죄포 외우시고 자, 상대방 없습니다. 없어. 이 경우는 도달할 필요 없어. 무슨지? 표백주의요. 배웠죠? 편지 쓰기만 하면 돼. 유언장 쓰기만 하면 되죠? 표백주의. 이건 나중에 나오죠? 표백, 발신, 도달, 요지. 자꾸 들어두세요. 어려워도 듣습니다. 나중에 결국 다 알게 돼요. 상대방 없으니까 쓰면 돼. 표백, 말만 하면 돼. 표백주의. 그리고 해석 방법이 있어서 바로 나오죠. 오늘 배울 겁니다. 자연적 해석. 해석 방법은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대방 없다. 그 경우는 자연적 해석이 적용이 됩니다. 자연적 해석 적용되고요.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거는요. 비즈니핏이 보알림이 없어. 그래서 항상 유효합니다. 원래 비즈니핏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진이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무효인데 그러나 상대방 없기 때문에 항상 유효에 여유가 없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107조인데 아직 안 배웠고요. 공부하셨던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시죠. 물론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따라오시면 돼요. 가지고 강의 금방 끝납니다. 반복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경우는 진행 의사 표시는 항상 유효하다. 아예 허위 표시는 상대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 없어 통장할 의미 없어. 그래서 보시다시피 통정 허위 표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비즈니 표시가 107조 그리고 허위 표시가 108조인데 이 비슷한 개념이 많이 나오죠. 여기는 항상 유효, 여기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단독행위 무권대리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없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님이 내 대신 유언에 있을 수 없어요. 절대 무효, 추인 불가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님이 내 허락 없이 내 소유권 포기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유죄포의 경우는 무권대리는 절대적으로 무효로서 추인도 불가해요. 추후 인정 안 돼요. 그리고 제3자의 사기든 상대 없다. 그러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유죄포의 경우는 상대 없는 단독행위는 여기 6가지가 모두 정리되어 있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정리해 놓지 않으시면요. 두고두고 헤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유죄포 상대가 없어요. 도달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을 어려운 말로 표백주의. 그리고 해석 방법의 자연적. 바로 오늘 배울 겁니다. 자연적. 그리고 진행 의사 표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서 항상 유효. 허위 표시는 아예 잘림이 없어서 적용되지 아니하고 단독행위 무권대리 중에서 상대방 없다. 그건 절대적 무효다. 추인 불가. 그래서 어느 님이 내 대신 유언에 내 대신 내 소유권 포기 있을 수 없어요. 절대적 무효. 번복이 안 된다. 그리고 제3자의 사기 강박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보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6가지를 반드시 정리하시 바라고요. 자, 이 단독행위는 원래 상대방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특히 없는 경우가 잘 난다. 없는 경우 6가지가 전부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효과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